10년 전 1억 원, 지금도 1억일까? 너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그때 1억 있었으면 지금 뭐가 됐을까? 사실 숫자로 보면 그때도 1억, 지금도 1억이야. 근데 문제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지. 10년 전에는 1억이면 서울 외곽의 아파트 전세나 소형 매매도 가능했어. 지금은 전세도 빠듯하고 매매는 엄두도 안 나지. 그게 바로 돈의 구매력, 즉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는 뜻이야. 첫 번째,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경제에서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 즉,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르고 그만큼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거지. 10년간 물가가 연평균 2.5% 정도 오른다고 보면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약 7,800만 원 수준이야. 이 말은 10년 전에 1억 있었는데 그냥 들고만 있었다면 지금은 약 22% 정도 손해본 셈이라는 거지. 두 번째, 그런데 1억을 S&P 500에 투자했다면?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야. 10년 전에 1억 원을 그냥 예금해뒀다면? 앞에서 말했듯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서 손해. 근데 같은 1억을 미국 대표지수인 S&P 500 ETF에 투자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 VO나 SPY 같은 ETF에 넣은 거야. S&P 500의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은 약 10% 복리 기준. 이걸 계산해보면 원금 1억 원, 연 10% 수익률로 10년 투자 시 약 2억 6천만 원. 같은 1억인데 가만히 둔 돈은 7,8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투자한 돈은 2억 6천만 원으로 불어난 거야.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 세 번째, 왜 S&P 500이 좋은 비교 대상이냐면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의 대형 무량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야.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이 포함돼. 쉽게 말해서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이랑 같은 개념이지. 그동안 S&P 500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올라왔어. 2008 금융위기, 코로나, 고금리 시기에도 결국은 회복했고 10년 이상 투자했다면 대부분 플러스 수익이 났거든. 네 번째, 예금은 안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해. 사람들은 투자는 무섭고 예금이 안전하지라고 많이 말하지. 근데 현실은 이래. 10년 뒤 결과 현금 보유 약 7,800만 원 가치, 은행 예금 약 1억 1,600만 원, S&P 500 약 2억 6천만 원.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이자율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구조야. 그래서 안전한 손실이라고도 표현해. 다섯 번째, 앞으로 10년도 마찬가지일까? 그렇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들고 있기만 하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가치를 가지게 될 거야.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오를 테고 경제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투자하지 않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시대인 거지.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점, 현금은 꼭 필요한 만큼만, 비상금이나 몇 달치 생활비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게 좋아. 2점, S&P 500 같은 분산형 ETF에 투자. 전문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 S&P 500 ETF에 투자하면 미국 경제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서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높게 기대할 수 있어. 3점, 복리의 힘을 믿고 오래 가져가기. 투자의 핵심은 단타가 아니야. 시한이 복리를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니까 꾸준히 넣고 오래 기다리는 게 진짜 부자들의 방식이야. 결론, 10년 전 1억 원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7,8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어. 하지만 그 돈을 S&P 500에 투자했다면 2억 6천만 원이 되었을 것이야. 이 차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의 차이에서 나온 거지. 앞으로도 10년은 온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그 10년 뒤에 가난한 1억이 될지 부자로 성장한 2억에서 3억이 될지를 결정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돈을 보관하지 말고 일하게 만들자. 그게 진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니까.